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끝내주는 남자의 토마토 투자점은 정종현 운영력입니다. 언제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 후반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생각대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혹자는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한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그 누구도 맞았다 틀렸다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현 장세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글쎄요, 주력으로 사고 있는 외국인들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주 내내 잘 달려왔기 때문에 주 후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종목별로 가격 조정도 나왔고 또한 지수의 조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가 지수 상승의 끝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고 다음 주에 시장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실적 나온 기업 두 곳 알아보고 출발해보죠. 현대 로템입니다. 1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28억 원 영업 손실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카드도 실적 내놨습니다. 1분기 보통은 이 금융과 관련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좀 많이 보시죠. 827억 원의 이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2%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당초의 시장 컨센서스가 830억 원 이었는데 827억 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눈높이는 충족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끝내주는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을 끝내주는 남자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용역 님도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뭐 시장이 주 후반에 워낙에 좀 많이 흔들렸고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후반 특히 오늘 오래간만에 약간 종목별로 가격 조정도 좀 나왔고 그래서 약간 좀 교체 매매도 했고요. 그리고 주 후반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개장 초반에 차익 실현도 좀 병행을 해서 약간의 현금도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4월 달에 지수의 상승을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오르는 업종군들을 똑같이 다 쫓아야 그만큼 같이 오를 텐데 사실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경기 민감주들은 이미 좀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갔고 또한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저 밑에서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도 조금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못 쫓아가면 좋은 종목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예. 그동안에 운용형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좀 사이즈 큰 종목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른 투자자분들 대비로는 좀 그래도 약간은 수월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그 부분도 사실 이번 주에 코스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 대형주 쪽에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실 코스닥 지수가 예를 들어서 700에서 조정을 보인다 아니면 720에서 조정을 보인다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국엔 시장을 이끌고 갔던 메이저가 어느 정도의 매도 강도를 보일 것이냐. 특히나 지난주 후반부터 국내 기관은 하루에 1,000억씩도 매도를 했었고, 이번 주에 내추럴 엔더텍의 사고가 터지면서 어떤 조정의 빌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어떤 성장주라고 하는 쪽은 사실 제가 성장주가 오르기 전에 미리 좀 캐치를 해서 많이 사들고 있었으면 저도 코스닥을 많이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오름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르고 있는 종목을 굳이 따라가는 건 좀 아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이 올해 생각대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을 계속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해 볼게요. 오늘 한 주 오른 만큼 올랐다라고 좀 한 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주를 이렇게 꼽아 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를 만큼 올랐다에 과연 마침표이냐 물음표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침표면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물음표라고 하면은
과연 여기가 꼭지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자막 살짝 네. 보니까 물음표네요. 네,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전체적으로 일단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정이 안 나왔으면 글쎄요, 이번 달 중에도 정고점에 도전을 한번 해볼지 않을까. 하지만 5월 달 중에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나 그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원인 자체가 보면 1분기에 실적 호전이 되고 뭐 최근에 목표 주가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도 제 기억에 SK 이노베이션은 뭐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 올랐는데 오늘 또 올라갔더라고요. 17만 원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소재 업종 중에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올라가는데 실적 호전에 대한 선반영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좀 필요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림을 이제 두 개를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업종하고 조선 기계 업종하고의 연간 영업이익률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근에 자동차주가 어제 오늘 조금 괜찮았죠. 근데 이 그 영업이익률 어떤 추이를 보시면 이미 이제 상당히 먼저 많이 좋아졌다가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이제 약간의 그 이익률의 어떤 상승 추세가 좀 둔화돼 있는 그런 업종군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조선이라든가 기계 같은 업종군들은 사실 좀 답답하죠. 근데 워낙에 이제 지난해까지 안 좋았고 이익률의 어떤 회복 추세 자체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주가가 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다음번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군 중에 이제 화학 업종이라든가 또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던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쪽의 철강 업종군이 좋았는데 영업이익률 전 추이를 잠깐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좀 빠르게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턴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반영도라든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서 종목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한 100%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자문사 내부에서도 그 주간 단위로 회의를 하는데 대한유화를 한 7만 원일 때 이제 모 매니저께서 추천을 했습니다. 올해 거의 초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뭐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주가가 지금 뭐 거의 14만 원 이렇게 와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160% 올랐어요. 지금 18만 4,500원 현재 오늘 종가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2분기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쉬긴 하겠지만. 그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도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던 뭐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또한 금호석유화학 같이 뭐 이제 후발주자들 정유업체도 그렇고 화학업체도 그렇고 이렇게 이익률 자체가 빠르게 개선세를 보이는 업종군들이 대체적으로 현재 어떤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그 좋은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고객 예탁금이 주변에 얼마가 있다 뭐 이거보다는 외국인이 하루에 뭐 4천억, 5천억씩 사들이잖아요, 지금 주식을. 네.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대체적으로 유동성 장세라고 불리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게 뭐 소위 얘기해서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은행주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자동차주, 물론 이제 실적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 이러한 유동성은 가격이 높은 쪽에서 가격이 낮은 쪽으로 주가가 이제 오르지 않은 쪽으로 서서히 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매의 국면이 국내 증시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도 업종군들은 다소 오늘 같이 이제 가격 조정을 받거나 좀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뭐 오늘의 은행 업종과 같은 아니면은 다른 경기 방어성 종목과 같은 후발 업종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0.몇 %, 1% 내외권역의 지수 조정이라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좀 받아줄만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업종군들이 충분히 쉬면 다시 재차 뭐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뭐 너무 큰 긴장하지 않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업종을 잠깐 지금 나열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같이 움직임이 있는 게 이제 자동차랑
은행, 오늘 또 통신도 같이 이제 꼈어요. 네. 통신, 철강 이쪽이 좀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사실 특별하게 이유가 좀 이제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동차하고 철강은 좀 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합병한 현대제철이 이제 현대하이스코어가 내년 강판을 생산하니까 네, 예. 자동차 강판 생산하니까 자동차의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오르면 철강도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제철은 봉현강이 주력이잖아요. 어차피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뭐 올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설 경기. 네, 주가도 저도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연초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현재 철강업 산업 자체가 포스코가 좀 뒤쳐져 있긴 하지만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자동차나 건설 쪽에 연결되어 있는 쪽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2100 이상권에게 안착을 하고 네네, 뭐 예.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키맞추기성의 순환매 양상이 돌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움직임이 과연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 여러분께 질문을 들었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증권주와 같이 은행주가 오를 겁니까? 오를 전망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건설이나 증권주를 정말 저 바닥에서 잡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한 이후에. 근데 은행주는 지금 만만해 보이잖아요.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얘도 이제 어차피 뭐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흑자가 날 수 있는 기업이고 대형주이고. 그럼 지수가 가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상반기 중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더 하게 된다면 그 약간의 충격은 좀 은행주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라면은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증권주와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엔화 약세라고 하는 아무래도 부분에 있어서 일본차와 그리고 유로화 약세라고 하는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자동차 메이커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뭐 지금은 가격이 싸니까 제한적인 반등은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은행은 일단 금리 인하를 비롯한 몇몇 불리한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세 반등보다는 가격이 좀 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반등을 전망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오늘 실적을 보면 기아차는 그래도 이제 예상보다 조금 괜찮았었고요. 현대나 뭐 부품사들을 보면 아주 썩 좋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여기서 이 구간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2분기에 도대체 뭐 보고 좋을 거라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지 아, 않은데요. 그렇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나왔던 환율 전망 자체가 뭐 거의 1000원대 이하 900원대 전망이 좀 나온 네네.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 수출주에는 좀 부정적일 것 같고요. 그 1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그 얘기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매출액이 예상보다 못하다. 즉 유로화 약세를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주들이 환율에 대한 어떤 그 피해 자체가 생각보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익률이 뭐 급감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그 환율을 풀어놓고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풀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좀 실적이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주 밝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올해 또 그러한 약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신차 라인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약간의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좀 뭐 적자가 나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인 반등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오전에 전강 후 약이어서 오전에 좀 준비를 하거나 이러면은 오후장에 바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네. 오늘 오전장에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잘 버텨주다 싶을 때 IT 관련주들이 좀 잘 가길래 이 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이 네, 오전장에 11% 급등하다가 지금 딱 보니까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 빠졌죠? 네.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도 또 시장 대비 IT 관련된 종목들은 좀 꾸준히 상승 흐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원익 IPS도 오늘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장 2%, 뭐 테스나, KC텍 이런 종목도 흐름 좋은데요.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 반도체 투자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단기 급등했던 중국발 관련된 종목들에서 약간의 좀 시선이 분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코스닥을 살린다.
사실 그건 좀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을 포함해서 최 며칠간 이제 말씀하셨던 종목군들 오늘 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오늘 한 10% 올랐고 네.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하이닉스는 딱 한 1조 5천억 수준. 문제는 하이닉스의 연간 전망에 있어서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2분기도 딱 1분기만큼, 3분기도 한 1, 2분기만큼. 그러니까 연간 6조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데 정말 분기 단위로 거의 변함없는, 즉 성장성은 정체돼 있고 안정성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주가가 이제 오늘 오름폭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단기 이제 실적 효과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코스닥을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그냥 바이오주가 그냥 쉬어가고 있으니까 원래 코스닥을 이끌었던 뭐 제약 섹터라든가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섹터라든가 이런 쪽이 좀 이제 성장성에 의구심이 가잖아요. 많이 내추럴 엔더텍 때문이라도 네. 소위 얘기해서 뭐 본래는 건강식품 회사인데 포장을 잘 해보니까 제약 바이오사가 돼버린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실상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는 숫자로서 뭔가 우리가 이만큼 PER을 뭐 60배, 50배 받을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데 그럼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검증이 되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뭐 좀 이제 추려져서 다시 코스닥 시장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시 재상승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또한 이제 제대로 가치가 부합되지 않는 종목은 뭐 급락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할 것이고 부합이 된다라면은 얕은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갈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단지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전처럼 코스닥의 어떤 그 지수를 막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네. 680선, 650선 유력한 지지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680선 너무나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오늘이나 어제처럼 정말 계속적인 메이저들의 매도 공세가 나오면 정말 힘없이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680선 정도를 1차로 보시고요. 2차는 650선은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내지는 아주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지수대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네,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요.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최근에 아시아 증시 가운데 대만 증시가 이제 중국 가더니 홍콩 가더니 이제 대만이 또 최근에 급등을 하잖아요. 대만의 IT가 제일 보통은 많죠. 이 주를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간밤에 나스닥이 또 가니까 네네. 뭔가 이쪽에 뭐 이슈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까지 묶어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뭐, 해석일까요? 가능성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질문하신 게 반도체 관련주를 통해서 코스닥 지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거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미국은 이제 4월달 초반에 이미 샌디스크를 포함한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최근에는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 전기전자가 뭐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오르면 당연히 그런 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를 위시로 하는 대형주 쪽은 조금 주가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고 하이닉스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는 별 변동은 없지만 최근에 또 하락폭이 4만 원대 초반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약간의 좀 실적 대비해서 메리트가 좀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나머지 코스닥의 장비 업체군들 물론 뭐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들어서고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또 이제 수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 기대만으로서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뭐 나중에 뭐 화장품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내지는 뭐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이 중국에 이제 수혜를 받아서 또 진출할 거다. 그러면 화장품주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좀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수혜 가능성은 약간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대만 말씀해 주셔서 봤더니 TSMC랑 미디어텍이 많이 올랐네요. 오늘도 한 4%씩 지금 종가가 강세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황 전망 해볼 텐데요. 오늘 오전에 외국인들이 그 2190선에서부터 이제 매도가 좀 더 셌던 것 같고요. 시간대는 오전 한 9시, 10시 구간대에서 이제 두드러겨 맞고 내려왔는데 혹시 이때 운영위원님이 또 그 전해들은 재료가 있었을까요? 이 시간대?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은 어차피 현물이 주력이기 때문에 네, 네.
선물 시장에 뭐 만약에 매수 강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매도 반전 된다라면 뭔가 좀 이제 있나 생각할 텐데 사실 저는 오전장 중에는 그 생각은 안 했고요. 그래서 다만 오늘 오전장에 제가 약간 좀 뭐 정유업체를 좀 제가 팔았고 네네. 은행주도 팔았어요. 근데 판 이유는 딱히 별로 없고요. 일주일 내내 올랐는데 금요일이면은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장 초반에 개인들의 콜옵션 포지션이요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면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개인들이 그 눈 뜨고 돈 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치잖아요. 선물도 누르고 콜도 매도 쳐서 계속 누르고 근데 개인은 장중 200억대까지 콜 매수를 늘려놔 버렸는데 네. 막판에 결국엔 다 손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파생 상품으로 인한 시장으로 인한 주가의 조정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조정의 빌미를 또 갖다 이제 뭐 적용을 해갖고 얘기를 들면 그렉시트 관련해서 유로존에서 나올 얘기가 주말에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들어가니까 뭐 좀 경계를 하자 하면은 좀 선물 시장을 통해서 해지를 좀 외국인이 해놓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음 주 초반 장세는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예. 미국도 그 실적 발표 돌입을 하는데 사실상 뭐 큰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미증시를 비롯한 이제 선진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약간 경계 심리가 발동을 하긴 하겠지만 현재 외국인들 추세로 봤을 때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증시에 갑자기 매도세로 반전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더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주부터 굉장히 많은데 미리 좀 선반영된 업체군들도 있을 것이고 뭐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은 저 은행주처럼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뭐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오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실적 호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예로 들어드리면은 대림산업의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고 바로 2분기에 더 좋아지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 움직임은 시장과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간 조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판 승부수 띄워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느 쪽에서 승부수 띄워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더 살 것인가 뭐 수치 자문항으로 보면은 미니멈으로 해도 거의 10조 원 가까이 더 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에 매수한 금액을 제가 잠깐 보니까 한 2, 3조 가량을 산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사고 있는데 좀 천천히 오래 사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선호를 해서 주식을 산다라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고가 대형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신세계라든가 그러니까 물량 자체를 많이 외국인이 마음껏 잡아갈 수 있는 뭐 몇십만 원대 이상에 있는 대형주라든가 이런 쪽에 포지션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잡아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 결국에 1분기 실적도 그렇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LG 하우시스가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1분기에 좀 약간 부진했어도 2분기에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재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건자재를 비롯한 이런 2분기 실적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실적이 좋아도 정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기업보다는 계속적인 분기 단위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하고 나서도 실적이 계속 나옵니다. LG 상사 살펴볼 텐데요. 1분기 영업이익 209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1% 감소인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300억 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당초에 전망이 됐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한 30% 넘게 덜 나온 수준인데요. 주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영향 받을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제지표 일정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과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과 유럽 경제지표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내구재 수주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오는 25일까지 라트비아에서 유로존의 재무장관 협의체죠. 유로그룹 회의가 진행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치프라스 그리스 대통령이 이끄는 그리스 좌파 정당이 재정 긴축 등 여파를 우려해서 공기업 그리고 연금제도 개혁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로이카 쪽에서는 그리스가 충분한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72억 유로를 이 구제금융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입장차가 조율될 수 있을지에 관심 포인트 맞춰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실적 발표 일정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오일 가장 관심이 높은데요. 당 1분기 영업이익이 1,888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호텔신라도 실적 내놓습니다. 상호 변경하는 업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구구인데요. 종목코드 064820입니다. K프로 이름이 바뀝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아이컴포넌트, 대부시스터즈가 스톡옵션 물량을, 코맥스와 대한과학은 모학군 주식 배당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젠백스 테크놀로지 등 8개 업체가 신주인 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6주 만에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간 기준으로는 둘 다 조금 쉬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 조정 패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